여러분 100% 실화입니다. 저에게는 2명의 언니가 있는데 모두 한국인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곧 제 예비 남편 지훈 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단 2주 만에 프로포즈까지 받았다니까요. 우리 세 자매가 모두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만다 윌슨이에요. 미국에서 자랐고 세계적인 로펌에서 국제 법률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죠. 연봉 40만 달러를 포기하고 지금 제가 정말 오기 싫어했던 곳, 한국의 서울에 와 있답니다. 방금 막 한국의 공항에 도착했죠. 제 큰언니 제니퍼가 저의 위치를 물었어요. 저는 하품을 참으며 방금 비행기가 착륙했으니 찾고 나가겠다고 대답했어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솔직히 이번 휴가는 제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언니 둘 모두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이곳에 살고 있거든요. 가족 모임 때마다 사만다에게 한국에 와보라고 부탁했고 저는 마침내 2주 휴가를 내서 오게 됐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이 왜 좋은지 알 수 없었어요. 왜 언니들은 하필 한국인과 결혼해서 이 나라에 정착한 걸까요? 중국이라면 적어도 경제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있는 나라니까 이해가 갔을 텐데 아니면 일본이었다면 세련된 문화와 발달된 경제력으로 유명하니 그래도 납득이 갔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김치와 케이팝 그리고 몇 편의 드라마가 전부였어요. 그것도 제가 직접 관심 있어서가 아니라 주변에서 너무 떠들어대니 어쩔 수 없이 알게 된 정보들이었죠. 언니들의 영상통화로는 한국이 마치 천국인 것처럼 들렸어요. 안전하고 편리하고 음식은 맛있고 방문하는 활기차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분명 과장이 섞여 있을 거예요. 모든 나라에는 장단점이 있는 법이니까요. 공항 출구로 걸어가며 한국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뉴욕의 내 펜트하우스가 훨씬 좋다고 혼잣말을 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미국의 편리함을 따라올 수 있을까요? 뉴욕의 세련된 레스토랑들, 24시간 열려있는 편의점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자유로운 분위기. 한국에서는 분명 저는 항상 외국인으로만 보일 텐데 그것도 괴로울 것 같았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최대한 짧게 계획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여행은 부모님의 끊임없는 설득과 언니들의 집요한 초대를 더는 거절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 온 것이었으니까요. 그저 빨리 이 의무를 끝내고 제 진짜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밖으로 나오는 순간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에스컬레이터, 카트, 표지판 등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였죠. 심지어 화장실도 LA나 뉴욕 어떤 공항보다 놀랍도록 깨끗했어요. 또 입국 심사대에서 공무원이 완벽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고 머무는 동안 즐거운 시간 보내라며 미소를 지었어요. 뉴욕 JFK 공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짐을 찾으러 가는 길에 제가 살짝 헤매고 있을 때 공항 직원이 먼저 다가와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어요. 그 사람은 제 무거운 캐리어를 들어주겠다고까지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나 의심했지만 그저 친절함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걸 깨달았죠.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저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할 때마다 어색했지만 이내 그것이 문화적 차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런 공손함과 친절함이 점점 좋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저를 밀치거나 무시하거나 짜증을 내며 대하지 않았으니까요. 출구에서 두 언니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제니퍼와 레이첼 모두 환하게 웃으며 저를 환영했던 거죠. 언니들은 제가 드디어 왔다며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모른다고 말했어요. 언니들은 한 명씩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레이첼 언니가 한국 첫 방문의 느낌을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생각보다 너무 깨끗하다고 대답했어요. 언니는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언니들의 추천으로 우린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갔어요. 짐도 많은데 왜 택시를 안 타고 버스를 타지라고 생각했는데 버스를 타자마자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버스의 좌석은 미국 비즈니스 클래스보다 훨씬 넓고 편안했으며 짐을 보관하는 넓은 공간도 있었어요. 각 좌석에는 USB 충전기까지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신기했던 건 버스 전용 차선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차가 심하게 밀리는데 우리가 탄 버스는 마치 VIP라도 된 것처럼 거침없이 달려갔죠. 생각지 않게 이 버스가 정말 좋다고 말이 나왔어요.
제니퍼 언니는 한국 대중교통이 정말 편리하다며 미국에서는 자신이 아무리 변호사라도 이런 시설은 이용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것은 여기선 지연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고 휴대폰 어플로 정확하게 도착 시간을 알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빽빽한 고층 건물들과 화려한 네온사인, 물결처럼 움직이는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질서와 체계가 느껴졌어요. 저는 여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빨리 걷는지 물었어요. 레이첼 언니는 빨리빨리 문화라고 설명하며 한국 사람들은 무엇이든 빠르게 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제니퍼 언니네 집에 도착하자 언니의 남편 민호 씨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는 놀랍도록 유창한 영어로 사만다를 드디어 한국에서 만나게 되어 너무 기쁘다고 말했어요. 저도 공손하게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했어요. 민호 씨는 웃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언니 남편을 형부라고 부르는데 괜찮다면 그렇게 불러도 좋다고 말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하면서 장난스럽게 배고프다며 밥을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저녁은 형부가 예약해둔 전통 한국 식당에서 먹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수많은 작은 접시들이 마치 법률 문서처럼 빼곡히 펼쳐져 있었죠. 저는 놀라서 이 모든 음식이 뭐냐고 물었어요. 레이첼 언니는 미소 지으며 반찬이라고 설명하면서 한국 식사에는 항상 다양한 반찬이 함께 나온다고 말했어요. 처음 맛본 김치는 예상보다 맵고 자극적이었어요. 혀가 타는 것 같았지만 중독성 있는 맛이었어요. 불고기의 달콤한 맛에 놀랐고 잡채의 쫄깃한 식감도 즐겼어요. 미국에서 먹던 한국 음식과 완전히 달랐죠. 제니퍼 언니가 제 빨개진 얼굴을 살피며 괜찮은지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한국 음식이 너무 좋고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맛있다고 대답했어요. 저녁 식사 후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야간 산책을 갔어요. 한강에 반사된 도시의 불빛이 마치 1000개의 별처럼 아름다웠어요.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거나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죠. 저는 저절로 감탄이 나왔어요. 미국에서는 밤에 공원을 이렇게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었는데 여기는 정말 안전하다고 말했어요. 레이첼 언니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라며 여성들도 밤에 혼자 다녀도 크게 걱정 없다고 말했어요. 언니들이 이곳을 떠나지 않는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죠.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나니 서울의 생활 패턴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지하철 게이트에서 계속 들리는 삐소리, 길거리 음식 냄새, 그리고 복잡한 횡단보도를 물고기 떼처럼 조화롭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점점 친숙해졌어요. 제 미국 회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효율성이었죠. 어느 날 민호 형부가 수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가벼운 목소리로 한국 남자들을 만나봤는지 물었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전혀 아니라며 미국에서 법정에서 맞서 싸우는 것도 벅찬데 여기서 데이트까지 할 시간이 어디 있겠냐고 말했어요. 형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자신의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친절하고 똑똑하며 서울대 법대 수석 졸업하고 지금 자기 법률회사도 운영 중인데 소개팅을 해볼 의향이 있는지 물었어요. 저는 놀라 소개팅이라고 외치며 차를 마시다 거의 목이 막힐 뻔했어요. 형부는 그냥 편하게 만나보는 거라며 이 친구는 영어도 네이티브처럼 유창하고 하버드 로스쿨 연수도 다녀왔고 미국 영화도 좋아하고 제 분야인 국제법에도 관심이 많다고 설명했어요. 친구 한 명 만드는 건 괜찮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잘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여기 있는 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물었어요. 그때 제니퍼 언니가 들어왔어요. 언니는 무슨 일인지 물었고 저는 형부가 중매쟁이가 되려고 한다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어요. 제니퍼 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지훈 씨 얘기구나 하고 언니는 그 사람이 정말 멋지다며 너무 친절하고 잘생겼고 재미있다고 말했어요. 그냥 부담 없이 커피 한 잔 마셔보라고 했어요. 저는 언니들의 기대에 찬 얼굴을 보니 제가 안 된다고 하면 끝없이 설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동의하며 딱 커피 한 잔만이라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기대하지 말라며 제 인생은 법률가 커리어에 있다고 덧붙였어요. 다음날 저는 강남의 초고급 카페에 앉아 몇 분마다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이지훈이란 사람과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벌써 25분이 지났죠. 아마 안 오는 건가 봐 하고 실망과 안도가 동시에 느껴졌어요.
막 떠나려고 할 때 카페 문이 열리고 눈부신 남색 맞춤 수트를 입은 키 큰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 저를 발견하고 환하게 미소 지었어요.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려서 저도 놀랐어요. 그는 제 테이블로 다가오며 사만다 씨인지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깊고 따뜻했고 마치 가슴에 직접 와닿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하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그는 자신을 지훈이라고 소개하며 늦어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있었고 제가 오래 기다렸는지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거짓말했어요. 가까이서 보니 지훈 씨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마치 한국 드라마에서 나온 것 같은 완벽한 외모였죠. 웃을 때마다 눈가에 주름이 생기는 따뜻한 눈동자를 가졌고 영어는 거의 완벽했지만 매력적인 발음이 살짝 있었죠. 음료를 주문한 후 그는 제가 국제 법률 전문가라고 들었다며 물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확인하며 뉴욕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법적 분쟁을 주로 맡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훈 씨의 회사가 어떤지 물었어요. 지훈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는 자신의 회사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투자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도와주는 법률 회사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관광객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법률 앱도 개발하고 있다고 했어요. 메뉴를 번역할 뿐만 아니라 음식과 관습의 문화적 배경, 그리고 관련된 법적 규제까지 설명해 준다고 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하며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어요. 첫날 실수로 제니퍼 언니네 온돌 바닥에 신발 신고 들어갔을 때 그런 앱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가 웃었고 그 사람 좋은 웃음소리에 카페의 다른 사람들이 우리 쪽을 돌아봤어요. 그는 그것이 유명한 신발 벗기 규칙이라며 많은 관광객들이 그걸로 당황한다고 했어요. 자신도 미국에서 로스쿨 다닐 때 반대로 실수했었다며 모두 신발 벗으라고 하니까 당황했다고 말했어요. 어색할 줄 알았던 1시간 약속이 어느새 5시간이 되었어요.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국제법의 복잡한 쟁점부터 한국과 미국의 데이트, 문화 차이, 좋아하는 영화, 어린 시절, 그리고 우리의 꿈까지. 지훈 씨는 날카로운 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배려심이 많고 제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다음번엔 제가 식사를 사겠다고 말이 나왔어요. 지훈 씨의 미소가 더 커졌어요. 그는 부드럽게 다음에 또 만나게 될지 물었어요. 그의 기대에 찬 얼굴을 보며 마음속에서 뭔가 달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떠나고 싶어 견딜 수 없었는데 지금은 갑자기 일주일이 전혀 충분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또 보자고 대답했어요. 지훈 씨와 저는 매일 만났고 만날 때마다 더 즐거워졌어요. 그는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곳들로 저를 데려갔어요. 오래된 한옥 안에 있는 숨겨진 차집, 그의 할머니 친구가 서울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찌개를 만든다는 작은 식당, 그리고 해질 때 도시 전체가 빛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언덕 위의 조용한 장소까지. 반짝이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벤치에 앉아 우울하게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다고 말했어요. 그는 가끔은 마음이 머리보다 먼저 알아차리는 것들이 있으며 법률적인 주장보다 더 확실한 증거도 있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장난스럽게 눈을 굴리며 그건 정말 현명한 말이거나 영화에서 나온 대사 같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그가 제니퍼 언니의 아파트로 저를 데려다 줄 때 우리는 문 앞에서 처음으로 키스했어요. 그 느낌은 마치 모든 법률 책이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불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다음날 제니퍼 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언니는 엄마가 온다고 말하며 오늘 깜짝 선물이라고 웃었어요. 아빠는 법정 일정 때문에 못 오시지만 엄마는 몇 주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고 우리 모두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다고 했어요. 저희 어머니 엘리자베스 윌슨이 오늘 오후에 서울로 오신대요. 제 여행이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엄마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몰래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하셨어요. 저는 긴장하며 엄마가 지훈 씨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었어요. 제니퍼 언니는 레이첼이 이미 모든 것을 문자로 보냈을 것 같다고 인정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수다 떠는지 알 것이라고 말했어요. 엄마는 공항 출구에서 나오실 때 피곤해 보이셨지만 행복해 보이셨어요. 57세인 엄마는 여전히 우리 가족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디게 해준 활기찬 미소와 날카로운 재치를 갖고 계셨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지훈 씨가 추천한 고급 한국 식당에 모였어요. 그리고 제가 반대했는데도 지훈 씨도 우리와 함께 했어요.
식당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지훈 씨가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는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맞춤 정장 차림이었어요. 그는 엄마에게 깊이 인사한 후 손을 내밀며 윌슨 여사님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어요. 엄마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으시고 만나서 반갑다며 자신의 딸에게 진짜 서울을 보여주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녁 식사는 정말 좋게 시작됐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요 요리를 먹고 있을 때 저는 엄마가 갑자기 창백해지는 것을 알아챘어요. 엄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이마에 손을 대셨어요. 저는 불안하게 엄마가 괜찮은지 물었어요. 엄마는 평소보다 약한 목소리로 조금 어지럽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잠시 후 엄마의 눈이 뒤로 넘어가고 앞으로 쓰러지셨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며 엄마를 부르며 비명을 질렀어요. 모든 일이 빠르게 발생했어요. 지훈 씨는 즉시 전화를 걸어 빠른 한국어로 이야기했어요. 간호사인 레이첼 언니는 엄마의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는 동안 제니퍼 언니는 엄마 주변을 정리했어요. 지훈 씨는 침착하게 구급차가 오고 있으며 2분이면 도착한다고 알려줬어요. 구급대원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도착했어요. 그들은 지훈 씨와 레이첼 언니와 한국어로 대화를 나눈 다음 조심스럽게 엄마를 들것에 옮겼어요. 저는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며 엄마와 함께 가겠다고 말했어요. 제니퍼 언니는 단호하게 우리 모두 갈 거라고 말하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은 제가 미국에서 보던 붐비고 혼란스러운 응급실과는 전혀 달랐어요. 모든 일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됐어요. 도착하자마자 의사와 간호사 팀이 엄마 주변으로 모였어요.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우리에게 다가와 완벽한 영어로 자신을 박 교수라고 소개했어요. 그는 간 전문이라며 어머님께서 간경화를 앓고 계신 게 맞는지 물었어요. 저는 직접 대화할 수 있어 안심하며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는 몇 년 동안 약물로 관리해 왔다고 말했어요. 도착한 지 놀랍게도 2시간 만에 박 교수님이 태블릿을 들고 돌아왔어요. 그는 어머님이 지금 안정되었다고 말했고 우리는 모두 참고 있던 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검사 결과 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기능을 잃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곧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6개월을 넘기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식이란 단어가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미국에서는 장기 이식 대기 시간이 몇 년이나 걸린다고 말했어요. 이식을 기다리다 돌아가신 환자들의 법적 소송 사례를 기억하며 말했어요. 박 교수님은 많은 나라에서는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한국은 생체간 이식 기술이 매우 발달해 있어서 가족 중 누군가가 맞는다면 빠르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레이첼 언니가 놀라서 생체 기증자에 대해 물었어요. 우리 중 한 명이 엄마에게 간의 일부를 줄 수 있는지 확인했어요. 박 교수님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맞다고 했어요. 간은 놀랍게도 재생되며 기증자는 간의 약 50에서 60% 정도를 내주고 이건 몇 개월 내에 다시 완전히 자란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마치 법정에서 최종 논쟁을 하듯 언니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우리 모두 검사받겠다고 말했고 언니들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사 결과 제니퍼 언니가 엄마와 가장 적합한 기증자로 판명됐어요. 수술 당일 아침 우리 모두는 제니퍼 언니의 준비실에서 모였어요. 남편 민호 형부는 우리가 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로 이 언니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았어요. 민호 형부는 언니의 이마에 키스하며 언니가 자신이 아는 가장 용감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을 보면서 저는 목이 메었어요. 그들은 제가 언젠가 찾길 항상 바랐던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훈 씨는 제 옆에 서서 제 허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는 자기 회사의 중요한 국제 소송건도 뒤로하고 휴가를 내고 매일 우리와 함께하면서 의학 용어를 번역해주고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가져오고 우리가 모든 법적, 의학적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간호사가 영어로 부드럽게 시간이 됐다고 말했어요. 우리 모두는 제니퍼 언니를 안아주며 울지 않으려고 했어요. 언니는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수술 끝나고 보자며 농담했는데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진 5시간이 시작되었어요. 마침내 박 교수님이 수술복을 입은 채로 나타나셨어요. 우리 모두 가슴이 두근거리며 일어섰어요. 그는 피곤해 보이면서도 미소를 지으며 두 수술 모두 성공적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니퍼 씨와 어머님은 이제 회복실에 계신다고 했어요. 너무 안도감이 커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지훈 씨가 저를 붙잡아 주었고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의 말대로 우리는 먼저 제니퍼 언니를 만날 수 있었어요. 언니는 창백했지만 강인해 보였어요. 언니의 첫 마디는 엄마가 어떤지였어요. 저는 언니에게 엄마가 잘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언니 덕분이면 언니가 우리 가족의 영웅이라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늦게 엄마는 짧은 면회를 할 수 있을 만큼 깨어나셨어요. 엄마는 약한 목소리로 자신의 딸과 한국이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왜 이 나라에 그렇게 끌렸는지 이해하지 못했었지만 이제 조금 알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엄마와 제니퍼 언니 모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되었어요. 간호사들은 수술 후 며칠 만에 그들을 일어나 걷게 했어요. 그들이 받은 치료는 제가 미국 최고급 병원에서 본 것보다 훨씬 철저하고 효과적이었어요. 세심하고 꼼꼼하면서도 정말 따뜻했어요. 어느 저녁 엄마가 낮잠을 주무시고 언니들이 저녁을 먹으러 간 동안 저는 병원 정원에서 지훈 씨와 단둘이 있게 됐어요. 그는 조용히 뉴욕 돌아가는 비행기가 어제였다고 말했어요. 저는 정원 중앙에서 졸졸 흐르는 작은 분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지금은 떠날 수 없어서 취소했다고 말했어요. 그가 제 직장은 어떻게 했는지 물었고 저는 가족 의료 휴가가 필요하다고 말해서 로펌에서 한 달 연장해줬다고 대답했어요. 다행히 이해해줬다고 덧붙였어요. 우리는 말없이 석양이 하늘을 예쁘게 물들이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지훈 씨가 마침내 우리 둘 다 피하고 있던 질문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물었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한 주 동안 곁에 있어준 지훈 씨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함께 담겨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엄마는 후속 치료를 위해 적어도 한 달 동안 한국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어요. 지훈 씨는 제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무엇을 원하는지 제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물었어요. 우리 엄마의 생명을 구한 이 나라, 어느새 친숙해진 이 도시,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소속감이 무엇인지 보여준 이 사람을 둘러보면서 저는 마음이 명확해졌어요. 뉴욕의 화려한 법조계 커리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간단히 여기 있고 싶다고 말했어요.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싶으며 여기 있는 것이 제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지훈 씨가 저를 꼭 안았고 우리 주변의 병원 정원은 저녁 불빛으로 따뜻하게 빛났어요. 전에 느껴보지 못한 행복감으로 가득 찼어요. 며칠 후 아빠가 급히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하셨어요. 아빠는 공항에서 바로 병원으로 오셨고 엄마의 병실에서 우리 가족이 모두 모였어요. 언니들과 형부들, 지훈 씨, 심지어 환자를 확인하러 들른 박 교수님까지. 엄마가 며칠 만에 더 강해진 목소리로 발표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엄마와 아빠가 얘기했는데 엄마가 완전히 회복되면 LA 집을 팔까 생각 중이라고 했어요. 언니들과 저는 깜짝 놀라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엄마는 이 나라가 자신의 생명을 돌려줬고 모든 딸들에게 사랑과 새로운 시작을 주었다고 말했어요. 이제 한국을 우리 가족의 새 집으로 생각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말을 이어갔어요. 그동안 딸들이 왜 다들 한국에 정착하려고 하는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이게 다 인연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이도 있고 가족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함께 살고 싶다고 했어요. 게다가 한국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뛰어난 줄은 정말 몰랐다며 가족이 이제부터는 한국에 뿌리를 내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고 신나게 앞으로의 계획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국제법률 지식을 활용해 한국에서 외국인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을 세웠고 형부들은 각자의 사업 아이디어를 나누었어요. 저는 방 건너편에 있는 지훈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가 살짝 미소 지었는데 그 미소는 너무나 환해 보였어요. 그의 미소에서 앞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이 두렵기도 하지만 함께라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2주간의 휴가로 시작해온 가족이 한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는 오늘의 감동 사연,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특히 국제법률 전문가였던 사만다가 자신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뒤로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선택하게 된 놀라운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을 거예요. 오늘 소개된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발굴하고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